나의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해경은 초기에 선체 진입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고 모두를 구조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결국 잘못된 초기 구조 과정이 참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더욱 화가 납니다. 해경은 도대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직업 윤리를 가지고 어떤 멘탈을 갖고 직무에 임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서 따지고 또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해경을 그냥 놔둔다면 해경은 해체된 경찰의 약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이제 5월도 중순으로 가죠. 그러네요. 이번 주면 이제 딱 중순 스승의 날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요새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말이에요. 비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 뭐 아침에 오다 들어보니까 이 여름비 같은 봄비라는 표현을 하던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네, 좀 무겁겠습니다만 오늘의 헤드카피 정치와 추모 사이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 세월호 사고로부터 25일, 지방선거 전 25일이었던 날입니다. 예. 네, 크게 보면 5월은 어쩌면 이제 4.16과 6.4 사이를 흐르고 있다. 이런 나날들인데요. 예. 주말에 크고 작은 추모 집회들이 이제 열린 와중에 여야는 지금 경선을 마무리 짓고 있죠. 예. 그 세월호가 남긴 우리 사회의 숙제들을 정치가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맞습니다. 예, 정치와 추모 사이. 그 역시 시기가 시기 때문에 좀 화두가 무거운데 말이에요. 네. 예, 그 안 그래도 지방선거 후보들 분위기가 지역별로 안전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정치권 뉴스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여기 주목할 내용이 좀 있죠. 네, 어제 저녁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경선 발표가 있었죠. 예. 관록 있는 김진표, 원혜영 이 두 의원에 이어서 경기교육감을 내던지고 정계에 진출한 김상곤 후보가 3파전을 벌였는데요. 결국 김진표 후보가 본선 주자로 확정됐습니다. 예. 여당은 이미 이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에 남경필 예비 후보를 경기지사 본선 주자로 확정한 상황이었고요. 이 강성 이미지의 김상곤 후보가 아닌 중도 성향의 김진표 후보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세월호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기교육감을 지낸 상황이 책임론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관측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세월호 관련해서 책임론 있는 인사들 좀 여러 가지로 할 말도 물론 본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권 책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또 같은 맥락에서 여당의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있긴 하지만 광역시인 인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 본선 주자로 야당 후보인 이제 송영길 현 시장과 격돌을 하게 됩니다. 유정복 전 장관이 박심을 안고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의 경우 본선에서 전 안행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궁금한 대목이죠. 예. 자, 송영길 대 유정복.
유정복 대 송영길.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또 연대 동문이어서 동문 대결이라는 특징도 있는데 마침 또 인천 이 송도 국제 도시에는 연세대 캠퍼스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송도 캠퍼스에 1학년 학생들은 전원 네. 또 본교를 이전한다고 했었죠. 레지던셜 컬리지라 그래가지고 전원 여기서 기숙 생활을 하던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경기도 인천이가 나온 김에 이제 선거 얘기 좀 더 해보는데 이 새누리당 서울 예비 후보들이요.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네. 지금 오늘 결정되지 않나요? 오늘 결정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이제 마지막 3차 TV 토론회를 이제 끝을 냈는데요. 예. 이 정몽준, 김항식, 이혜훈 세 후보 오늘이 바로 경선 확정 발표일입니다. 예. 새누리당 내는 오늘 발표로 경선은 다 끝나고요. 예. 즉 이제 전국의 본선 주자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선거 대책위 체제로 들어갑니다. 어제 TV 토론 이게 난타전이었는데요. 네거티브 자제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약속 거의 안 지켜졌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앞서가는 이제 정 후보는 김 후보에게 포문을 먼저 열었는데요.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 불법 선거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사 네. 관련해서 야당 지지자라고 하지 마라. 뭐 예. 이런 이제 불법 그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었고요. 예. 김 후보는 금시초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니 더 중차대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예. 정 후보에 대한 역공도 있었는데요. 현대중공업 안전사고로 근로자 8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책임을 물었고요. 막판까지 이제 박심 공방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 이제 결정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대1 구도가 다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마다 경기, 다르게 인천.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본선 분위기가 무르익을 텐데 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체 분위기로 본다면요. 이제 오늘 사실은 내일이 마지막인 것이 예. 전북지사 새정치연합은 이제 내일 마무리를 짓고요. 예. 모레부터 선거 체제로 들어가는데 뭐 그래봐야 하루 차이입니다. 예. 이번 주 이제 15일, 16일 이 후보 등록 끝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전국권으로 본다면 역시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이 접전이어서요. 굉장히 초미의 관심 지역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영호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영남의 경우에는 이제 여권의 텃밭인데 경북의 김관용 지사, 경남 홍준표 지사,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 재밌는 것은 대구의 권영진 후보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약진을 해서 예. 본선으로 올라온 경우입니다. 부산 서병수 후보는 이제 박심을 얻고 이제 야권 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제 야권 텃밭 호남을 보시면 이번에 안심의 전략 공천이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예. 광주 지역에서 이제 윤장현 후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탈당을 불사해서 예.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선언한 강훈태 현 광주시장이죠. 그리고 이용섭 후보가 있는데 이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로 광주라는 야권의 지역에서 또 나름 파란을 일으킬 것인가 네. 이런 이제 관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충북의 이시종 지사를 지켜내라 또는 이제 충남의 안희정 지사를 지켜내라. 특이한 것이 야권이 5개 광역 지역을 수성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예. 마치 도전자가 아닌 것 같은 모습입니다만 전국을 놓고 본다면 10대 7의 구도냐 12대 5의 구도냐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 새누리당이 유리했었는데 예. 세월호 사태 국면 때문에 사실 모든 선거에 지금 유불리는 리셋이 된 상황이고요. 민심을 누가 잡을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선거로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윤장현 후보 공천 문제로 좀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안산도 그렇죠. 지금 시끄럽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뭐 존재감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전국 170만 명이 세월호 합동분향소로 찾아서 추모했다고 합니다. 안산만 50만 명이고 서울은 3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들 좀 정치가 잘 모아줬으면 하네요. 네. 예, 사실 세월호 대책 따로 지방선거 따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곳 박중훈이 부르는 비와 당신입니다. 영화 삽입곡이었죠. 구조도 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냈는데
이 험한 날씨 때문에 주말 내내 수색도 못해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도와서 오늘은 수색 작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핵심 이슈 정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는 그날처럼 이제는 괜찮은데 사랑 단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눈물 나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6.4 지방선거 이제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 새정치민주연합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천 잡음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죠. 지역별로 세부적인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가만 들여다보면은 안철수 대표를 필두로 한 지도부의 공천 개입에 불만이 표출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틀 DJ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민주당 대표를 지내셨고 현재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를 맡고 계신 하나갑 전 대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앞으로의 대안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총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실 이 전라도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예. 공천룰 갈등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그 발단이 뭐냐 하면 지금 윤장현 후보 전략 공천이 문제인데요. 지금 네. 여기에 반발해서 이영수 후보 탈당까지 선언하고 강원태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예. 비단 이용섭 의원이나 강원태 시장의 탈당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거의 모든 제야단체가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며칠 전에는 한 250명이 또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 예. 250명이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다만 들려오는 얘기는 이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시민은 무시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천 과정이 어쨌든 공천자만 내놓으면은 예. 무조건 그 광주 시민의 표는 우리 호주머니 안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이 어쨌든 무조건 공천자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데서 반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발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고 결국 이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에까지 앞으로 사후 정치 영향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도부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윤장현 후보가 새정치에 적합한 인물이다. 광주의 박원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제3자의 입장에서요. 그것은 경강부회입니다. 광주의 박원순이 된다 한 얘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좋게 봐서 거기에 이제 비교하는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될 때 이 공천 과정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무소속이었고 예.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경선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정당의 그 후보가 무소속하고 경선을 한 예도 아마 이 정치사에서는 처음이었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경선을 통해서 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박원순 시장은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광주에서의 윤장현 그 후보는 아직 후보가 아니죠. 그 윤장현 씨는 이런 공천 과정을 거치지 안 해놓고 무조건 후보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광주 시민의 불만은 여론조사나 또는 이 그 당원의 지지에서 대체적으로 한 3위쯤 하고 있는 윤장현 후보를 1위로 생각하고 공천했다는 데서 더욱 불만이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주는 아까 말씀처럼 누가 지지를 많이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천자만 내놓으면 표를 주니까 공천자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공천을 한 건데 결국 이 경선을 통해서 탄생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무조건 이 공천을 줘가지고 가서 이 당선되라 하는 윤장현 후보하고는 과정이 다릅니다. 예. 물론 지금 안산도 똑같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예. 이제 일부 언론 보도와 분석에 따르면은 뭐 이런 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분을 좀 챙겨줘야 되는데 예. 이 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수가 나온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광주하고 안산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론 전략 공천도 비슷하지만은 안산도 호남세가 강하니까 공천하면은 당선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한 거예요. 만약 이런 공천을 이 영남 지역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했다면은 아무런 말썽이 없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누가 나서도 거긴 당선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누가 나서든지 간에 이 민주당 후보만 되면은 과거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만 되면은 당선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 그리고요. 예. 이런 식으로 공천하는 것은 이 국민의 기대 수준과 정당의 그 전략이 이 괴리 현상을 가져와 그런 겁니다. 아하. 모든 국민들은 이 정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기를 바라고 민주적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서는 무조건 공천을 주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출범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대표의 그 정당은 창당도 되기 전인데 예. 민주당하고 1대1로 5대5로 지분 나눠먹기로 하고 공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에서 볼 때는 민주당하고 통합할 때 5대5로 한 지분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새정치를 한다는 안철수 씨 입장에서 국민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입장에서의 새정치를 해야지 내 지분 확보하는데 새정치하니까 이런 괴리 현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문제는 다른데요. 전북의 경우도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 공천 그 룰을 가지고 시끄럽죠, 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100% 여론조사를 아마 하기로 한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안철수기로 불리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작을 하는 경선 참여는 하지 않겠다. 지금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요 여론조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런 문제는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출 또는 도의원 선거에 선출에 있어서 후보. 예. 왜 그러냐면 안철수 씨 측하고 김한길 씨 측 양쪽에서 똑같은 수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경우는 과거 민주당 쪽은 현역이고
안철수 씨 쪽은 현역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무슨 그 전라남도 공천심사위원회를 서울로 불려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편리대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비례대표를 원한 사람 안철수 측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과반수에 한 사람 더 해가지고 방망이 치고 다 공천장을 결정했다 그런 소문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 개파 내 지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경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안철수 측에서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여론조사 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라도에서 안철수 측을 지지한 사람들은 과거 민주당 소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민주당으로서 이 현역이라든지 이 당의 지도층의 지역에서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지지도도 그렇지만은 이 인지도에 있어서도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도 안 되니까 그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약속대로 5대5의 공천 지분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또 다른 지역, 예를 들면은 광역단체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 같은 걸 보더라도 이석현 전 한평군수가 결국 이낙연 의원한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예. 이제 어제였었죠. 이 김상건 후보도 지금 안철수 대표 측에서 미는 사람으로 알려진 김상건 후보도 결국 밀렸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의 지분 확보가 거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도 야 이게 약속이 틀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통합대 5대5를 약속했으니까 그 지켜줘야지요. 예. 그런데 무조건 5대5 약속을 지키다 보면은 이 지역의 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이 대표가 새정치한다고 하면서 5대5 지분을 믿고 통합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전남에서 이 경쟁해가지고 경선에 졌는데 더구나 이제 경기도도 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기도는 이 안철수 측의 후보라는 분이 말입니다. 처음에 이 안철수 씨 측 후보로 부각돼서 여론이 1위를 달렸지만은 예. 나중에는 안철수 씨 이쪽에 가담해가지고는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 보장이 없으니까 안철수 씨하고 만나서 반대했잖아요. 안 가겠다고. 예. 그러니까 통합이 되니까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선 없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는 안철수 대표 측이다 이랬다 하더라도 결국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한복판인데 예. 경기도에서 다른 후보들이 수년 동안 민주당 쪽에서 도지사 후보 되려고 이제 기반을 쌓아왔는데 순순히 그냥 굴복하겠어요? 경선하는 게 정당하죠. 예. 그러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후보가 되기 위한 약속을 믿고 또는 후보가 되려는 욕심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끝으로 간단히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있는 한은 자기는 복당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지도부 싹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공동대표가 출범할 때 아마 임기가 1년이었던가요? 예. 예, 그렇게 약속이 돼 있지만, 선거 끝나면요, 그런 약속에 상관없이, 이기면은 그대로 갈 것이고, 지면은, 교체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양상의 선거제는 어렵습니다. 예. 누가 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정말로 문제점을 시정하고 또 희생자를 애도하고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안전을 위한 입법을 하느냐 여기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할 일을 찾아 하는 그 정당의 지지가 가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은 지지가 떨어질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요. 예. 북풍이 불었지만은 94년 총선 때까지도 이 북풍의 효력이 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했지만은 예. 저희 때지만 저희가 졌잖아요. 예. 그래 남북 문제는 과거처럼 북풍이 선거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희생 사건도 과거 그런 북풍은 아니지만은 예.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점 해결하려고 누가 노력하느냐가 중요하지. 예. 당리당략 차원에 나오면 표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재단의 한화갑 총재였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땅끝 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얼마 전에 후보로 확정이 됐죠.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작심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 문의 1899-7281 일성건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예,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선거요. 이제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시장과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고, 이제 대결 구도도 가시화가 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이쪽도 치열합니다. 모든 지역이 다 치열하다고 일단 말씀드려야 되지만 진짜 인천 같은 경우에 치열한데요. 과연 이 인천시장 선거에 나온 유정복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정복 후보 나와 계시죠? 네, 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경선이지만 승리한 거는 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승리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새누리당 인천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해 주신 당원 또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인천시장 경선에서는 인천 변화를 기대하는 당원 또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인천 발전을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걸겠다는
저희 의지, 각오가 시민들에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인천의 경우는 이제 부채와 부패 그리고 부실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인천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역량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과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힘 있는 시장론을 표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요게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우리 유정복 후보께서는 친박의 또 굉장히 핵심 인사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힘 있는 시장론과 친박에 있어서 이 연결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당당하게 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영길 현 시장께서는 예. 인천 홀대론을 주장을 하면서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얘기하곤 하거든요. 예. 정부로부터 홀대받지 않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정부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시장 그것이 바로 유정복이라는 것은 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권 여당 출신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 시절부터 5년간 예.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저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고 예.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강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하고요. 그럼 단지 그냥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하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예. 저는 사실 30년의 그 공직생활 중에서 주로 이제 지방행정 분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또 10년 가까이 시장, 군수구청장을 지내고 2번 장관을 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이라든가 폭넓은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그것이 힘 있는 시장이 돼서 인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심이 그래도 지금 우리 유정복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든든한 이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기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데 인천은 그래도 잘 넘어가네요. 예? 저는 사실 처음에 예. 제가 출마할 때 박심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굳이 박심을 얘기할 필요가 상황이 없다. 아니죠. 예. 누구나가 다 유정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런 입장이 있는데 굳이 얘기 안 해도 제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되면 얼마나 많은 지원과 협력을 예. 이루어낼 수 있는가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우리 유정복 후보께서는 그 안행부 장관, 초대 안행부 장관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세월호 참사 이거를 보면서 안행부에 있어서의 문제점, 안행부가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안행부 장관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 컨트롤 타워 청와대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안행부에 놔두는 게 나을까요? 이 재난 문제에 있어서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국가안전정책을 중요시해서 예. 과거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안전정책, 제도,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막상 이제 이런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이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실은 그 절대적인 대책이 있다면 여태까지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번 기회로 과연 청와대에 두어야 되느냐, 정부 내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서 좀 더 예. 주도 면밀한 치밀한 어떤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그 사후 대책에 있어 조금 아주 신중한 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입장에서 뭐 청와대 직속이다, 정부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이 정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잘 지켜보면서 혹시 제가 조언을 할 일이 있다면 정부 쪽에 제 입장을 좀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유정복 후보께서는 사실 김포 쪽에서 이제 계속 내리 3선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인천에서 정치적 경력이 없는데 왜 인천시장 나오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인천시장 출마를 하게 되니까 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인가 하는 흠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시장을 하시는 분이나 또 전임 시장 분들이 뭐 제가 출신지가 어디서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갖고 따질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한다면 저야말로 인천에서 태어나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생활을 30년을 하고, 또 저기 구청장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청장도 그죠? 지내고 했는데, 제가 정치를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인천에 나오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인천 시민들, 심적으로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온당치 않은 얘기고요. 오히려 저는 그걸 갖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장 구청장 10년을 하고 또 장관을 몇 번 지내고 국회의원을 3선을 하고 했는데, 역량 있는 시장이 되어서 인천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무슨 흠을 잡을까 해서 얘기되는 부분이지.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수록 인천 시민들은 제가 정말로 인천을 사랑하고 원초적 애정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런 얘기 하다가 상당히 그거는 오히려 역공을 받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이렇게 보면요, 거기 고등학교 안 나오신 분들도 그냥 그쪽 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요번에 공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이제 교통 문제 많이 공약을 하셨어요, 보니까. KTX 문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입체 교통망 구축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교통 문제가 인천에서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예. 교통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공약을 어제 발표한 이후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나갑니다.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모든 것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정식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교통 문제는 다른 인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한 전제로 최소한의 도로교통, 물류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일단 철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인천의 지금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노면을 일반 도로화해 나가는 문제하고, 현재 1호선 전철 이것을 지하화해서 원활한 소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추진되었는데, 이 정부하고의 긴밀한 협력이나 지원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것이고, 이것은 제가 시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정부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어제 새롭게 제시한 공약은 인천발 KTX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천에서 어떻게 새롭게 노선을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무리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기술적 검토와 또 관련 기관의 또 의견도 다 들었던 것인데요. 인천에서 지금 수원 쪽엔 수인선 철도가 있습니다. 이 철도를 KTX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인천에서 KTX를 출발시켜서 대전까지 1시간, 또 광주 2시간, 그리고 부산까지는 한 2시간 20분 정도 갈 수 있는 새로운 KTX 노선이 신설되게
되겠고요. 예. 또 같은 차원에서 수인선을 활용해갖고 지금 강릉까지 가는 중고속 철도를 연결해서 동서를 잇는 철도 시대를 인천에서 출발한다. 사실 철도는 1883년도 개항이 되면서 건설이 된 것도 인천이고 또 경인고속도로도 1969년도에 예. 인천서부터 출발했고 전철 지하철도 74년도 경인전철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출발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KTX와 이런 부분도 인천에서 출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요,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 그렇습니다. 부채가 인천 많죠, 지금? 예,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KTX는 연결하고 강릉 연결은 국비로 다 충당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GTX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천의 가장 지금 현안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채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현 시장께서 4년 전에 인천 부채가 7조나 되는데 이거 해결하겠다고 해서 사실 당선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부채를 흔들고 다니면서 부채 해결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부채가 13조입니다. 이것은 참 인천시로서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천의 다른 경제 활력화라든가 또 시민 복지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안타까운 것은 이 부채 문제를 들고 나와서 시장이 당선됐는데 예. 부채 이런 재정관리 대책에 대해서 2년 뒤에나 대책을 발표하고 또 그 부채는 지금 13조에 이르게 돼서 예. 참으로 시민들이 참 알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유정복 후보 예전에 장관하실 때 명예수의사 이거 받으셨죠? 그때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난리였을 때 구제역 연구를 수의사보다 더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하게 연구하고 접근하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어쨌든 많은 시장이 되신다면 또 인천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수를 맛보리 맥콜.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잠시 뒤인 뉴스 뒤인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